모든 직장인과 주부, 학생, 남녀노소 모두가 꿈꾸는 금요일 저녁의 행복한 삶을 위한 퇴근하고 뭐 할래 호의 편입니다. 퇴근하고 책방 가자 공개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 첫 번째 팁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책방에서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뭐 이런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뭐 이런 그런 거 데가 혹시 다 있어.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도심 산책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 뭐 이런 그렇죠. 데가 다 있어. 이런 데가 다 있어. 제주도 서점감이 좀 독특하거든요. 음. 거기 특이한 데가 네, 많죠. 뭐 요조 씨가 하는 책방 무사 네. 같은 경우도 있고 진짜 제주도 가니까 지금 제주 돌집이라고 불러요. 아, 이제 돌로 쌓아놓은 그 바닷가에 거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지붕도 낮고 돌집. 네. 돌로 제주도 현무암으로 지은 집이거든요. 창고랑 가까운데 거기에 카페 겸 책방을 만들어놨는데 되게 고즈넉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바닷가 쪽으로 벤치가 있어서 앉아서 책을 좀 읽을 수 있었는 데가 바다를 보면서. 네, 바다를 보면 사실 그거 책이 이제 바닷바람 쐬면 안 좋죠. 네. 그렇군요. 오래 저도 있으면 안 좋죠. 말씀드리지만 네. 뭐 책이나 사람은 이렇게 효용성이나 이런 걸로 따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은 좀 아니고 효용성으로 이제 따지자. 도심 산책에서도 안 틀렸어 이번에도. 근데 바라는 거는 사람들이 딱 떠올렸을 때 독특한 큐레이션이라든지 여기 왔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뭔가가 좀 있었으면 하는 위치는 지금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1층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열면은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항상 묘하게 문 말고 다른 데 열어놓으면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강아지나 고양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어디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그죠. 이런 데 열어놓으면 네, 네.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뭔가 좀 독특한 큐레이션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데가 좀 있죠. 점점 이제 색깔을 이제 잡아가겠죠. 그럼요. 그리고 네. 제주도 약간 뭐 돌집 얘기하셨는데 이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냥 도심 산책에 오시면 되니까. 그 제주도에서 바다 보면서 책을 보는 것도 좋지만 여기 도심 산책에도 창밖에 딱 보면 주차된 차들 딱 보이고 그렇죠. 괜찮습니다. 여기가 쓰레기 아주. 분리수거장 보이고 아 좋습니다. 네, 이게. 좋습니다. 예. 그런 풍경이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오시면 진짜 그 말 그대로 제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도심 산책. 말 그대로 이 도심 속에 남양주 얼마나 이 번화가입니까 이 독서가. 그냥 뭐 빌딩 숲 사이에서 도심이 숨이 막혀요 그냥. 예. 그런가요? 근데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아까 말씀하신 산소 탱크처럼 딱 이렇게 마음이 정화되는. 그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덕소, 용문 이런 쪽에 많이 사시니까 알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이게 뭐 지하철도 있고 맞아요, 편하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MBC였었나요? 그 수사반장. 야 수사반장. 진짜 최근작은 좋아하거든요. 아니네요. 최근작은 아닙니다. 아주. 수사반장에 보면 수사반장까지 갈 줄은 진짜 수사반장. 몰랐네요. 그 노래가 보면 좋죠. 최불암-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예. 최불암 아저씨가 했던 그렇죠. 대사 중에 기억나는 게 어. 빌딩 숲이 깊어지면 그림자가 길어진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수사반장의 대사를 기억하는 분저 최불암 태어나서 대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 예.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빌딩 숲이 길어지면. 높아질수록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뜻이 되고 소외되거나 좌절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익명성, 예, 뭐 존재감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수록 사회가 그만큼 어두워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책이 그렇게 어두워질 수 있는 사회를 밝혀주는 빛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동네에 여기저기 하나씩 있어야만 빌딩 숲의 어둠이 이제 덮여지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굉장히 교양과 박수가 교훈이 절로 나오는 예, 황금 같은 멘트들이 지금 맥주가 들어가서 나오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잔 또 들어가고. 네, 맞아요. 예. 아, 예. 맞습니다. 평소 대화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좀 나오네요. 2,000명이 와 계시는 네, 그렇죠. 골방에 산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2,000명이 와 계시. 지금 우리 뭐 남양주 그 시립체육관에서 지금 진행하는 줄 알고 네,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2부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무 때나 막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다 이게 1부, 2부가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1부, 콘티대로 2부를 가고 있어요. 지금 다 했고요. 이제 3부는요. 네. 우리 작가님들과 제가 추천하는 책방에 왔으니까 책을 추천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책들이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꼭 읽어봐야 될 책 3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네기 세이지 저거를 모든 분이 이거는요 정말로 저희가 제가 이 추천했어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둘이 아니라 작가님께 책 추천을 좀 부탁드렸어요. 작가님이 뭐 200권 가까운 책을 쓰셨고 뭐 수많은 책들을 또 접하셨겠지만 작가님 정말 이 시간 귀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추천할 수 있는 몇 권을 좀 큐레이션 직접 해주십시오. 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작가님께서 각각 한 권씩 소개를 좀 그러니까 해주시면 제가 좋을 것 사이가 같습니다. 가까웠으면 제 책으로만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가깝진 않기 때문에 네, 용 박사님 왜냐하면 책이 나오는 과정을 제가 다 옆에서 봤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제 책만 읽기에는 세상이 너무 팍팍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그럼 각자 이렇게 한 권씩 소개하면 되는 거죠. 일단 그러면은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점점 표정이 굳어지시잖아요. 어떡할 책입니다. 거야. 근데 저는 이 책의 내용보다도 이 책을 내게 된
거에 정명서 작가니까 얽힌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명서 작가님이 그 책이 언제였죠? 계약서를 써야 작가지. 네네. 작가 작가 되지. 되지. 네. 계약서를 써야 작가가 되지라는 그 책을 내셨어요. 원래 그 전에는 저는 정명서 작가님 책을 뭐 소설 몇 권을 소설이죠, 보고 이렇게 소설. 했었는데 그거 일종의 이 책을 뭐라고 실용서라고 해야 되나? 실용서를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자기 개발서 네,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런 느낌이 말 그대로 계약서를 써야 된다. 작가가 되려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작가를 데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작가가 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어떤 네. 지침 같은 거였는데 그걸 읽다 보면 마치 그 우리 인생에서도 뭔가를 좀 목표를 세운 것들을 어떻게 꼼꼼하게 검토하고 뭐 이런 좀 인생의 교훈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딱 읽고 저는 이제 직업이 강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기서야 완전 허접한 멘트만 날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대로 된 그 컨텐츠를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직업에서는. 네네. 예, 돈 받고 강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모 기업에서 강의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강의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거를 한 출판사 대표님이 책으로 엮어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마침 조금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마냥 책을 내기보다는 계약서를 써야 작가가 된다 이 그 작가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작가님이니까 네. 제가 이제 찾아갔죠. 예, 한번 돈돈님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였나요? 그 저기 신촌 쪽에서 이제 신촌에서 네, 네. 밥을 항상 사주시면서 네, 네. 막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어떻게 콘티는 어떻게 짜고 제일 처음에 초안을 어떻게 꾸며서 출판사에 어떻게 보내고 모든 가르침들을 다 주셔서 제가 거의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만 출판사에서 책을 이쁘게 딱 연락이 와서 책을 내게 됐고요. 아주 이제 인기리에 지금 판매되고 있죠. 인기리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예. 항상 제 그래서 추리소설가라 그렇죠, 의심하는 게 그렇죠, 좀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요 책은요 이제 기업에서 보통 그 영어 관리하시는 분들이 읽은 말 그대로 저는 이제 교과서 같은 책을 좀 쓰고 싶어가지고 결코 가벼운 뭐 그런 자기 개발서는 아닙니다. 아주 그 영업 관리에 대한 약간 좀 이 보시죠 뭐 도표 들어 있고 막 그래프 들어 있고 예. 요런 그 교과서 같은 책을 네.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 제가 계약서를 써야 작가가 되지를 썼을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책을 누구나 다 쓰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 사람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들어있긴 한데 카네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노블리스 오블리즈의 대표적인 아, 그렇죠. 인물이기도 그렇죠. 하고 최근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도 대공황을 겪었고 우리 사회도 기후 위기서부터 뭐 전염병, 전쟁 이런 걸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할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어두운 데 빠져들어요. 네, 그 뭐 저기 좀 안 좋은 일로 빠져드는데 그렇죠. 네, 뭐 그런데 이제 카네기에 관한 얘기들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사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얘기해준다 다 되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스웨덴 할리먼 같은 데 가서 연설하고 있겠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해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운동해 보셔서 알겠지만 누가 가르쳐 준다고 다 되는 건 그대로 아니에요. 하는 사람 많지 않죠. 네, 예. 그게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음. 그다음에 그 어느 정도의 재능이라든지 운도 따라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운이 좋으실 줄 몰랐거든요. 아 근데 지난주에 이 출판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왜요? 두 번째 책을 그 내자고. 월요일에 연락 와야 되는데. 월요일의 꿈. 예. 그러니까 월요일에 연락 와야 되는데. 아 진짜로 두 번째 책을 어, 하나 더 쓰자 이렇게 연락이 그거는 왔습니다. 진짜로 네. 뭐 이렇게 빈말이 아니라 네. 책이 굉장히 가치 있고 잘 팔렸으니까 계속 일해보자라는 아, 뜻이고 지금도 아쉬워요.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은 인센티브를 좀 받는 게 아. 아니라. 아 그건 아니고 네. 정말 그 작가님이 그 가르쳐 준 대로 하는 사람 많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그대로 해서 책을 냈는데 저 잘했죠.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게 왜냐하면 그 책을 하나 무슨 낸다는 건 굉장히 좋은 네. 인생으로서 굉장히 이제 재미나고 독특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네. 1년에 맞습니다. 책이 8만 종이 나와요. 아, 정말 아.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물론 아. 그 중에 뭐 교과서 뭐 기타 등등 빼도 절반 조금 넘게 쳐도 하루에 100권씩 나오긴 하거든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그 많은 책의 홍수 속에서 출판사가 월요일 날도 아니고 다른 날 연락해서 책을 보내자고 한 거는 분명히 이제 아, 가치가 있다는 예, 뭐 그런 좋습니다. 뜻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전업 작가가 아니잖아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냥 이제 번외로 책을 낸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린 게 된 것 같고 이제는 작가님의 소개하시는 아, 책을 또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예. 유품정리사라는 책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냥 최근에 쓴 책이 제일 좋은 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요걸 바뀌었습니다. 이게 드라마 판권이 나가서 요거는 드라마 판권 계약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송혜교 주연 예정인가요? 아니요 송혜교도 지금 아, 캐스팅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캐스팅 아니, 봐야 됩니다. 어쩐지 오디션 지금 봐야 돼 오디션. 나온 지 예. 약간 지났는데 이걸 어. 노리셔가지고 좀 네. 이상하다는 생각하셨는데 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 이제 유품정리 그러니까 그 유품정리사란 직업이 몇 년 전에 갑자기 떴어요. 아, 그쵸, 그쵸. 떠난 후에 남겨진 음. 것들이 아마 에세이일 것 같거든요. 그 음. 책이 나오고 나서 특수청소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자마자 바로 출판사에 전화했어요. 아, 이분 인터뷰하고 싶은데 연락처 좀 달라고 했더니 너무 많이 시달리니까 인터뷰를 안 하겠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저한테 작가님이 13번째 전화한 작가라고.
그래서 이건 밀리겠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포기했다가 다음 날 예. 그럼 조선시대에 만약에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이 있었다면 실제로는 없었거든요. 아, 그걸 실제 그리고 없었군요. 여성이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 이제 그 야, 생각을 재밌겠다, 가지고 이거. 이제 얘기를 진행을 써봤는데 예. 제가 사실 그 아저씨잖아요. 제가 100몇십 권의 책을 쓰고 수많은 주인공도 만들어봤지만 예. 여성 주인공을 쓰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음. 예전에 썼을 때 부인이 이제 그 모니터링 할 때 그러더라고요. 치마만 입었지 남자 같다고. 주인공이 이름이 그리고 여자 이름이고 치마 하는 남자 같다고 그래서 설정만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 있어 못했다가 근데 이거는 진짜 여성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10대 후반의 여성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한 1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뭐 굉장히 조심해서 신경 썼었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성 작가가 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좀 뿌듯했고 세심한 감성 묘사.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이득을 오, 그랬군요. 왜냐면 이제 판권도 나갔고 이 제작사랑 이제 다른 계약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술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예, 거짓말이에요. 돈으로 거짓말이죠. 사야 됩니다. 예. 예술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시도를 안 해서 어제도 어디 그냥 그 공공기관에 가서 뭔가 행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작가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 높으신 분이 저희가 아주 작은 돈으로 작가님들 영혼에 상처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영혼에 상처가 안 되는 많은 돈을 주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해서 혹시 막 주저하지 말고 많은 돈을 쓰시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저한테는 뭐 이제 뭐 금전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요. 작가로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진짜로 많이 책을 쓰고 많은 모임을 하고 많은 상황과 인터뷰를 해봤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를 썼을 때가 이 유품 정리사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글을 계속 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이제 이 책이 좀 나왔을 때라서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그리고 이제 물어봤죠.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온 데는 이 책을 할 수가 없죠. 여기 사람 죽는 장면 되게 잔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올 거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이 책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책 지금 여기 지금 2권 있습니다. 네. 2권 있는데 오늘 원하시는 분들 이 책 꼭 구매하셔서 작가님의 사인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해드릴 수 있는데 예.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헌책방에 안 팔리거든요. 사인하면.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뭘로 보시고 지금 소장하시는 거죠 지금 작가님 딱 이 사인 책도 받아가지고. 사인해 주시나요? 이 책은요. 예, 알겠습니다. 사인 뭐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다 해드립니다. 마지막에 자 마지막 책. 네, 예.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를 이거 작가님이 이 책을 골라주셔가지고 네, 네. 저 되게 반갑기도 하고 되게 놀랐어요. 이 책이 사실은 뭐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온지는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책들 중에 가장 좀 부담 없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책이고 그리고 이분이 또 중간중간에 되게 좀 재미있는 이런 사파들 넣어서 좀 읽기가 굉장히 쉬운 책이고요. 이거는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어떤 로망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고 이렇게 집에 계시면서 나름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글 쓰시면서 이렇게 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좀 로망을 주는 책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브런치 이제 리뷰를 썼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추천하고 하셔가지고 리뷰가 한 30만 뷰 정도 읽기 그렇죠. 돼서 출판사에서 뭐 연락 왔나요? 전혀 안 왔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은 연락을 해주고 뭐 화환 같은 거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책이 30만 권이 안 팔렸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책이 진짜 많이 팔렸어요. 이 책은 많이 네, 팔렸어요? 진짜 많이 팔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리뷰를 엄청 잘 될까 보다 했는데 다른 책은 이제 쓰면 쓸수록 점점 조회수가 줄어들더군요. 네.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네요. 하마터면 리뷰를 이제 열심히 살 뻔했던 그러게요. 네, 지금 바꿀 뻔했던 그런 네. 책인데 네. 저한테도 되게 이게 의미 있는 책이었는데 요걸 전혀 이제 말씀드린 적이 네, 없는데 그렇죠. 추천해 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추천드리고 싶고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추천 포인트는 뭡니까? 왜 저 책을 표지 고르셨어요? 예쁘잖아요. 그게 답니까? 다리에 털이 이렇게 나는데 예쁘다고. 끝입니까? 고양이. 예. 고양이. 네, 고양이 네. 나오고.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다리에 털이 있죠. 털이 없으면 시체 아닌가요? 그리고 좀비 이제- 또 전문가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야구 좋아하거든요. 투수 어깨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공을 던지면 던질수록 어깨가 강해진다고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쓰면 쓸수록 다른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이게 연골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힘을 낼 때 이게 뭐 다시 좀비처럼 살아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갈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더 강한 공을 던져야 되고 변하고 주면 손목이랑 여기에 그렇죠, 무리가 갈 그렇죠. 텐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어깨에도 한계가 있고요.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영화 조커가
우리한테 못 나온다. 왜냐 끝나고 저녁에 소주 한 잔에 순댓국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조커같이 그렇게 못 굴 거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잠시 눌러두는 거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고 글 쓰다가 스트레스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쓰고 하루 지난다고 이 감정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더라고요. 단지 감정이 좀 덮여지는 거. 이게 그냥 약간 뒤로 밀려난 것 뿐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이제 부각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은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어떻게 밀려올 때 밀어내고 버텨내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방파제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돈을 한참 벌 때 돈이 위안이 될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나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돈은 제가 많이 버는 건 아니고요. 제 작가 중에서는 좀 버는 편에 들어가는데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져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책이 점점 예. 계속 더 나오는군요. 그렇죠. 처음에 책이 나왔을 책이 때는 막 지금 200.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야 운이 좋았어라는 생각이 있어. 그래 두세 권 더 만들어서 책을 내서 내가 운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라고 했다가 그건 때려 보여주겠어요. 네, 그게 한 5권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10권 정도. 또 10권 되니까 20권. 20권 되니까 30권 이러고 그렇죠. 처음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2011년에 처음에 전업을 했을 때 1년에 400만 원 정도 500만 원 못 벌었었어요. 그때 소원은 1년에 1000만 원 버는 거였거든요. 1년에 1000만 원 벌었어요. 2천만 원을 벌고 싶었고요. 벌고 싶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도 한 달에 200은 벌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되고 나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더. 3천만 원 되면 4천만 원, 5천만 원, 막 1억 안 넘나?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고 1억이 아직 안 넘었지만 1억이 넘으면 저는 생각 2억 벌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극적인 게 부인이랑 가끔 이제 집을 옮기는 얘기. 이제 지금 다세대에 살고 어머니가 집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옮기고 싶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비슷한 데 가야죠. 빌라 한 20평 전세로 가야 되나 했다가 이제 조금씩 커지는 거죠. 아파트를 사야 되나.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옥에 가고 싶다고. 네. 한옥도 비싼데.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재밌죠.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 한옥 제가 살만한 한옥 같은 데 찾아보고 그러긴 하지만 동시에 야, 이거 벌려면 얼마를 더 벌어야 되지? 라는 생각. 이걸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으면 여기 못 오죠. 여기 올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열심히 그냥 또 책을 열심히 쓰시고. 글 쓰는 거. 그죠? 그 웹소설 작가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통조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냐면 그 작가들은 매회 연재를 해야 돼. 연참이라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7번씩. 웹소설은 네. 매일 특히 웹소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하다가 지치면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 뭐 이거 해외도 많이 갔었었고 제주도, 강원도에서 비싼 숙소로 가요. 3, 40만 원 하는데 하루에. 하룻밤에. 네, 그러면은 가면 아까우니까 열심히 쓰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하면서. 숙박비 벌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작가들이랑 강릉인가 어딜 갔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바다다 막 이러고 커피 마시고 막 바닷가에 가서 막 구경하고 있는데 밥상 펴놓고 혼자 글 쓰시더라고요. 거기서 글 잘 써진다고. 글 잘 쓰신다고. 그리고 옆에서 막 밖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글 쓰세요. 그리고 보니까 다음날 새벽까지 이제 글을 쓰고 남들 그래 다음날 어디 또 놀러 가는데 이제 그때 주무시고 이제 그 서울로 올 때까지 또 쓰고. 네, 일어나서 저거 쓰고 있다가 이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아마 더 계시고 싶어 했을 텐데 사람들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되게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그렇게 다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얼마 더 벌 수 있고 여기까지 하면 얼마 더 벌 수 있고라는 게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어요. 내가 하는 만큼 버는 거니까 그러긴 한데 그런 삶이 지속됐을 때 과연 나는 행복할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동을 걸어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책을 옛날보다는 못 읽거든요. 그렇게. 네, 그런데 책을 언제 읽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책을 가져왔지만 제가 폭주하기 직전에 뭐 돈을 막 더 벌어야 돼, 막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럴 때 이제 이러기 전에 그 책을 읽으면 좀 진정 누그러질 수가 있더라고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 같은 네, 거예요. 근데 책을 보니까 오늘 지금 읽는 책도 사람이 무지하게 죽어나가고 있어서 마음 진정은 안 되더라고요. 보시는 책이. 저는 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저 책 저도 읽었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죠. 아니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저 사람 되게 열심히 살던데요 여전히. 그러니까 책을 저렇게 열심히 쓰면 네. 그 제목을 네. 잘 뽑으셨어요. 네, 그리고 아무튼. 표지 보면 저렇게 네. 누워 있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네. 그 모래밭에 뜨겁잖아요. 자세도- 고양이가 올라가 있으니까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자세도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요. 뭐 열심히 살 필요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읽어보면 되게 열심히 살아야 또 책도 쓰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느꼈습니다. 이게 3부인가요? 자 이제 3부 정확하게 지금 계획대로 지금 제가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없던 부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그 하이라이트인가요? 시간은요.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이제 여기 오신 그 관객분들과의 토크가 이제 사실은 하이라이트죠. 2,000분이나 돼서 질문은 조금만 예, 다 받을 수 그래서 없으니까. 원래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좀 짧게 잡으려다가 네, 네, 제가 볼 네. 때는 이제 분위기도 좋고 해서 그래도 뭐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한 발씩 하실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명석 작가님께 질문을 하셔도 되고 두 분한테 김미양 대표님께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좀 사모님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 뭐 아니, 이렇게 아니. 우리 그래서 작가님께 이제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들을 또 좀 질문 받는 네, 아무 질문이나 네,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은데 네, 네. 질문해주세요 하면 약간 정막이 흐를 수도 그쵸, 있지만 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네, 예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마이크 때문에 제가 질문 한 번만 반복하고 네, 네.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보통 서점에 가서 이제 베스트셀러 위주로 보고 책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트렌드에 작가님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작가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시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작가 서점에 갈 때는 내 책이 잘 진열돼 자기 있나 책이 잘 아, 확인하는 라는 걸 네. 보죠. 왜냐면 여기도 보면 네. 그 서점으로 치면은 저기 위에가 서가라고 부르거든요. 서가는 이제 올라가면 이제 끝이에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저희가 책을 끊으진 않으니까 저 옆에 있는 잘 누워있는 닫는 데를 곳으로 손에 평대라고 부르거든요. 평대 예, 그렇죠. 평대에 진열돼 있는데 평대도 사실 MD라는 사람들이 책의 판매량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해서 놓는데 어디가 제일 손이 많이 가냐 모서리. 첫 번째 줄의 모서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치면은 제일 앞에 모서리 쪽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손이 많이 먼저 가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네, 여기나 제일 앞줄.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줄부터 그래서 가면 항상 내 책이 어디 진열돼 있나를 먼저 보고 주변에 서점 관계자들이 없으면 제 책을 그 위치에 갖다 바꾸기. 놓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제일 유명한 데가 합정 교보 가면은 거기 이제 안에 카페 있어서 이렇게 다른 누구랑 미팅하고 있는데 그 옆에 MD인가 관계자가 투덜거리시더라고요. 네. 아니 자꾸 진열해 바꾼다고. 놓으면 자꾸 누가 엉망이 바꿔놓는다고 된다고. 막. 그러니까 맞은편 관계자가 야 여기 온 사람 절반이 작가랑 편집자인데 다 옮겨놓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네, 그렇게 얘기해서 항상 갈 때는 이제 제 책이 잘 있나 없나. 두 번째는 라이벌 책들이 잘 있나 없나. 라이벌 책들. 아 그럼요. 스티븐 킹이라든지 뭐. 그 사람들 그러면 이제 히가시노 서가 안쪽에 게이고. 꽂아놓습니다. 그럼요. 그냥 막 그분들은 빼가지고. 여기서 책 안 팔린다고 크게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 히가시노 게이고. 예. 예. 고 그다음에 저는 요즘은 관심이가 독립출판물. 여기도 지금 독립출판물 코너가 따로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독립출판물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서점에서 그러니까 트렌디한 거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구찌백 같은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동네 공방에서 만들었는데 상표가 뭔지 모르는데 유일무이한 거. 아, 네,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 사실 책은 후자가 더 후자가 더 트렌디하죠. 네. 그래서 제가 모두 다 갖고 있는 구찌백을 안 사줬습니다. 와이프한테. 그리고 양평 그 플리마켓에서 백을 하나 사줬죠. 예. 요런 원리네요. 그죠? 네. 아, 그러니까는 요즘은 사실 국내 소설을 조금 피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도 모르게 문장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 그렇죠. 표절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고 해외 책 같은 경우는 번역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번역체가 저도 모르게 들어갈 때는 독자들은 귀신 같은 게 알아차리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책을 읽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해서 이제 제 글 쓰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될 만한 책들. 그다음에 이제 독립 출판물 중에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작가들이 몇 명 있거든요. 뭐 출판사나 뭐 공북스 같은 데서 나오는 책들, 그다음에 뭐 인발 작가라든지 뭐 이렇게 몇 명 작가들이 있어요. 그 작가 책들을 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관심 있게 보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가면 이렇게 뭔가 할 때 한 번쯤은 주변을 돌아보게 돼 있는데 서점은 가서 그냥 아무거나 뽑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도심 산책이 좋았던 게 독립 출판물을 따로 진열을 하더. 요즘 최근에 그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이거는 사실 두 분한테 얘기 안 했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지금 막 처음 들었습니다. 네, 오자마자 뒤려봤더니 역시 이제 그 독립 출판물을 별도로 진열을 해. 아주 그래서 좋은 제가 책방입니다. 아까 예. 낚시성 질문을 던졌어요. 기억나시죠? 이 책 아는 작가 책인데요 했더니 이제 여기는 독립 출판물 모아놓는 장소라고 따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최신 트렌드고요. 서점 앞으로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서점 가면 제 책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갖다 놨거든요. 없는 장르가 없습니다. 지금. 좀비서부터 장르가 다 시는 있습니다. 돈이 안 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잠깐 시를 안 쓰시는 이유가 그냥 돈이 안 돼서입니까? 그리고 이제 예. 골목상권 지켜줘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쓰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서 이렇게 결국 그냥 내 책을 읽으십시오. 쉽지 않은데, 결론이 이게.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저도 모르게 절레절레하게 내 책을 읽어라. 예, 요즘 초등학교 가면 어떤 질문 나오는지 아세요? 초등학교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저씨 얼마 벌어요?
오. 그 항상 확인해. 아버님이 국세청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니냐고 하면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 직업 선택할 때 얼마 버는지도 꽤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게 작가를 얘기할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글 쓰는 거 음. 좋아하면 저는 하루에 3끼 라면 먹고 글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루 3끼 라면을 먹으면 집안에 밀가루 냄새 퍼지면 그 주변 사람들 고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가랑 가장 가까운 직업이 죄송한데 백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추리닝 입고 낮에 다니면 대본에 어머니한테 그래요. 아들 뭐 40이 넘었는데 노냐고. 그런 게 또 가족들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도 한번 이제 같이 얘기하고 당연히 직업을 선택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자, 9229번한테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9229님. 지금 네, 눈빛이 많이 흔들리시는데 괜찮겠습니까? 29번이면 29번째 작가라는 뜻인가? 아 저기 다 의미가 있는 숫자구나. 독립서점이나 독립서점? 동네 책방이야. 네. 서점 독립책방 외에 작가님들이 작가님께서 가슴을 즐기는 따뜻하게 해주는. 네. 그 컨텐츠들. 예리한 질문. 저 최근에 이제 저한테 많은 돈을 벌어줄 게 이제 OTT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원래는 뭐 결제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억지로라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OTT 가입해서 이제 부인이랑 같이 이제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썼을까? 야,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여기서는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왜 살렸을까? 여기선 이렇게 죽이면 안 되지. 태워야 되는데. 태워야 되는데. 태워야 되는데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그거는 한 거 저는 이제 그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큰 무대에서 이렇게 약간 무대 효과 잘 돼 있는 그런 거보다는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 잘하는 옥주현 씨 나오는 이런 오페라는 가끔 보긴 하는데 그거 말고 관객이랑 바로 앞에 볼 수 있는 연극. 지금도 소극장. 기억나는 게 소극장 어딜 들어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등을 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계속 그랬어요. 마네킹이야. 아니야, 사람이야. 왜냐면 한 30분 넘게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누워 있는데 발을 살짝 띄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네킹 사람이면 발을 붙여야 되는데 저 봐라. 그 상태로 발을 계속 뜨고 있다고요? 있다. 마네킹이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러인데 호러. 네,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그게 이제 현대 연극에 있어 중요한 이제 어떤 어떤- 장치였는데 네. 이분은 살짝 자리를 떴던 건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소리가 들린 거였죠. 사람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더 사람이 아닌 척하고 있었고 아픈데 내리지도 네. 못하고 다리를 살짝 띄웠던 것도 금방 내릴 생각이었는데 제가 수근수근하니까. 너 이거 사람이야. 근데 저는 알죠.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얼마나 뿌듯했을지. 그죠? 그 순간 공연이 된 거네. 그 순간 그게 공유된 거. 그게 그 연극의 일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극의 이게 사람이 누워 있는 등지고 누워 있는 게 사람인지 아닌지 관객들끼리 얘기하는 게 그 연극의 첫 번째 막이었고요. 그 의도를 배우는 진짜로 30분 넘게 자기가 보여준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사람들의 냄새 그냥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도전이라고 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네, 두 번째 그 부인이랑 결혼했다고 가슴이 안 떨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 것 같은데. 아주 찰진 비유입니다. 예, 제가 지금 심장이 떨려서 방송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자, 우리 그 정명수 작가님이 인천에 사시는데요. 여기 도심역에 마지막 차를 놓치면 오늘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작가님을 또 언제 볼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남은 시간 조금만 더 활용해서 한두 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뭐 질문하실 분 카네기 계십니까? 세일즈 리더 세일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세일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의 긴박성.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네. 임박. 39,900원. 그렇죠. 원래 4만 원인데. 네, 이번에는 제가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 도시 잠깐. 그럼 요거 질문 또 맞추면 책 한 권 이렇게 어떻게? 이것도 좋네요. 예. 작가님 우리가 그럼요. 뜯어먹으려는. 억지로 만. 이럴 때 표정이 제일 활기차시더라고요. 전생에 분명히 하이에나였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뭔가 이렇게 딱 그럼요. 맞추시면 또 책 한 권 선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냥 돌발 퀴즈로. 네네. 제가 몇 살일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검색? 조사? 아니 근데 지금 검색하신 건 아니었을 텐데. 이건 정이죠 정이. 그래서 여기 이따가 하나 제가 계산을 서점에 거니까 제가 계산하고 사인은 한번 선택하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 분은 저기 뒤에 계시는 그 도심 사장님? 산책의 사장님의 남편분이시죠? 남편분이. 네. 아니요, 제가 질문할게요. 서점 한다고 하셨을 때 솔직히 어떠셨어요? 자, 간단하게 개건지 할게요. 1번. 설레였다고요? 설레였어요.
제가 보기엔 약점이 잡힌 게 아닌가. 농담이고요. 걱정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요 스토리에서 보면 네. 두 분이 이제 함께 책방을 열기로 하고 이 책방을 딱 여는 순간 바로 남편분이 직장을 구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동네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운영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제가 관악구에 이제 상적관 이제 관악구 작가 이제 책방 하시는 분 중에 변호사가 연 책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책을 좋아하시니까 열었겠죠. 근데 가면은 한쪽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요. 변론 계속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어차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직원을 구해서 하고 겸사겸사. 더 열심히 변론을 하시더라고요. 남들 2번 할 거 3번. 왜냐면 이제 운영비 벌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서점을 하고 동네 책방은 굉장히 이제 위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사실 금전적인 문제랑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가족 간의 합의가 안 되면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장밋빛 꿈을 해서 이걸로 뭐 성공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을 제대로 가치를 쳐주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책방은 뭐 말할 나위도 없어서 하게 되면 이제 보통 당사자도 그렇지만 배우자가 벌어서 이렇게 벌충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이 합의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항상 궁금한데 이제 그냥 물어보면 다들 맞습니다. 합의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어요. 네, 우리 구이구님도 계시지만 이 한국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다니지만 원래 음악을 꿈꿨던 사람으로서 독립 앨범 CD도 내고 했었는데 제 아주 가까운 사모님 친구 어떠셨어요? 음악 아니, 그러니까 한다고 했을 때. 원래 음악 했었잖아요. 근데 제 가까운 친구조차 제 CD를 라면 끓일 때 냄비 받침으로만 쓰는 걸 보고 야 CD는 듣는 거다 요리를 바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했죠. 카네기.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 그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로 네. 뭐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다면 네. 이제 우리 작가님 마무리 멘트 듣고 우리 네. 이 방송을 좀 마무리하시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계산 따지면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거리고 이게 서울에서 충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되나요? 그 정도입니까? 동서울에서 경기에서 1시간이면 남양주. 홍천 가거든요. 아. 근데 다른 일이었으면은 뭐 미팅 하자고 했거나 그랬으면은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심야 책방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야죠. 그 나머지 그렇죠. 문제는 그 다음에 계산하더라고요. 흔쾌히 예. 네, 정말 그리고 이제 흔쾌히. 예. 운이 좋았던 거는 이번 주에 저녁 시간이 남는 게 이제 오늘밖에 없었는데 딱 오늘 하자고 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아마 다른 날 해도 다른 약속을 좀 이제 월요일 정도 제외하고 이제 조정을 하면서 왔겠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막 계산해 내가 이 시간 동안 와서 그렇죠. 가야 돼서 효율 사람들한테 따지고. 만나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 오히려 와서 저는 아마 제가 번 돈보다 더 많이 쓰고 갈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책도 하고 근데 이거는 전혀 아깝거나 낭비라거나 그런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게 아마 책을 매개로 이제 여러분을 만나기 때문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홍 박사님이 저녁을 사주셨거든요. 이거 허락 받으신 건가요, 사모님? 저한테 저녁을 스시를 먹었습니다. 웃으시군요. 새우튀김도 먹고 싶어서 제가 네. 아니 원래 작가님이 저에 사시겠다고 밥을 시키고 제가 사야지 생각했는데 새우튀김을 딱 추가로 시키시길래 살짝 흔들렸는데 계산했습니다. 그래도.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책이라는 매개가 사람들한테 누구나 책이라는 네버랜드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 운동일 수도 있고 뭐 음악일 수도 있고 무용일 수도 있고 뭐 영상일 수도 있긴 한데 살다 보니까 그런 네버랜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건 말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 짓더라고. 제가 돈을 어설프게 이제 벌기 시작. 저도 이제 법인카드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무서워요. 법인카드. 왜냐면은 국세청에서 연락 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5월에 종합소득세 내는데 이제 낼 때거든요. 그렇죠. 국세청에서 5월달이니까. 왔어요. 칼같이 전자문서로. 바로 그다음에 회계사한테 연락을 하는데 회계사무실 연락하는데 제가 돈을 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 연락이 왔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적은 돈을 주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좀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풍족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라는 거를 좀 최근에 이제 좀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네버랜드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료 남은 거 있으면 이제 마시면서 마무리. 네, 드십시오. 그러시죠. 예, 우리 이 도심 산책 이 소중한 공간이 이 남양주시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응원을 약간 해주시면서 진짜 마무리할 때- 지루로 하시지는 않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위하여 하면서 네, 네. 우리 위하여로 회식하는 자리 같습니다. 퇴근하고 뭐 할래? 퇴근하고 책방 가자 편 호해편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